올해 나는 33세가 되었고 학생이었을 때 크리스턴 심프선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장으로서 연간 5천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 불임을 겪었고 배우자는 바람을 피우고 나중에 애인과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내 불임을 비웃는 그의 거친 발언이 찔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최근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배우자와 공유 부서를 남겨두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산을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계속되는 냉담함은 그에게서 떠나려는 나의 결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대화가 무엇인지 그의 분노가 다시 나옵니다. 내 약혼자가 도착할 예정이어서 그는 나를 불임이라고 부르는 그의 끈기가 짐을 꾸리는 동안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간절히 쫓아다녔음에도 당신이 현실이 시작되고 감정이 변하면서 퓨즈모욕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도 당신은 나 같은 불임 여성 대신에 귀여운 어린 소녀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 나와는 다른 안정적인 여성과 재혼하는 항공계약직 직원이 당신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여주인 정규직은 나와 달리 안전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당시 당신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당신과 당신의 여주인 모두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 사건을 인정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보상 인정은 그들의 말로 인해 당신의 어린 여주인이 야기한 짜증을 거의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의 후배는 직장을 그만두고 곧 주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냈고 출산 휴가 후 그만둔다. 회사에 대한 무책임함은 나를 당혹스럽게 했지만 그녀의 나의 진지함에 대한 비꼬는 말은 나를 짜증나게만 했을 뿐인데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거만한 태도는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날까지 당신이 제안했을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으려고 외모와 나이만 빼고 웃더니 누구냐고 묻자 당연히 당신이겠지. 불임 여성은 신랄한 반응을 보이더니 봉투를 꺼내 보여줄 때까지 계속 읊조렸다. 그 사람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내가 마지막 만남을 위해 모은 놀라운 폭로가 담긴 3장의 문서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놀리고 재혼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아줌마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내가 임신을 못한다고 놀리고 병원에 갔더니 결과는 너 안에선 전형적이라고 했더니 누가 불임자인가? 문제는 그 사람이 불임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새 아내가 아주 빨리 임신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당황하여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여주인 우리는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인지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는 패키지에서 추가 서류를 추출했고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그가 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직후 데이트하고 실제로 그가 깨끗해지기 전에 언제 찍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이미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 피웠다고 고백했을 때 알았더라면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 말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 내가 바보처럼 보였다. 왜 내 분노가 나에게로 향해야 했느냐? 너는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보니 결혼식 직후에 탐정사무소가 나를 따라다니는 당신의 성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내가 믿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너도 바람피고 나를 배신했다. 결혼하고 나면 둘 다 똑같다. 설렘에 너무 빠져 남편 과거 확인도 잊어버리고 남편과 남편이 있는데도 배경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결혼했다. 나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우리는 최근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헌신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원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왜 신원조사를 빌리는 것이 아닌지 추리했지만 마침내 조사를 해보니 그가 여주인과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간통의 징후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놀랐지만 겁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취미에 헌신했던 그는 나를 쫓아갔고 나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내 사랑은 남편을 놓을 수 없을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다지 속상하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그다지 헌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나에게 불성실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되돌아보고 배우자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일은 항상 나의 최우선 관심사였습니다. 조기 이혼을 신청하고 금전적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내 경력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불륜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결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처리했을 건가요? 그래도 함께 키울 건가요? 그건 결국 계획이었는데 아이를 갖는 것은 내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남편의 바람 나는 그에게 비밀을 숨겼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화로운 가정의 비전을 산산조각낸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나는 한때 우리 삶을 더욱 얽히게 하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잠재적인 이별의 혼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떤 미래에도 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주로 유모의 도움을 받아도 제 직업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남편의 소망에 대한 열정, 우리의 시도가 소용없도록 남편은 나의 피임법을 모르고 불임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켰습니다. 불륜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긴장된 만남으로 불륜을 저질렀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매력으로 알려졌으나 여자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우월감이 커져 다가온 그녀는 오랜만이다. 전처 당신의 소지품을 모으기 위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녀는 정말 감사하다고 비웃으며 내 대답은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남은 음식을 상속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띄게 그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교환에서 멀어진 남편은 그의 여주인에게 자신의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와 더 언보원 차일드가 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대화를 일축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제안을 비우던 사람은 의심이 깊어질 때 우리 삶을 얽히는 진실과 속임수의 복잡한 그물을 견뎌야 합니다. 불임에 대한 우려 남편은 여러 동료들과의 친밀감을 증명하는 사진 모음을 가지고 여주인과 맞섰습니다. 이 사진들은 봉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형사가 그녀의 게시물을 조사하게 한 결과입니다. 불륜은 그녀가 한 명도 아닌 3명과 타협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우리 회사의 다른 남자들은 내가 발견한 것을 그녀 앞에 드러난 현실과 씨름할 때 이 이미지를 보고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내가 알게 된 후 그녀의 이중성의 정도를 공개했습니다. 당신의 사건 나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속임수의 복잡한 그물을 엮고 우리 계급 내에서 여러 사람을 낚아채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진실을 숨겨왔고 내 남편의 순진함과 여주인의 교활한 능력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조용히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우리의 이혼에 대한 그의 결정과 그녀와의 후속 계획에 대한 후회를 표명하면서 여주인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그녀의 배신의 전체 범위를 알았더라면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한 그녀의 아이가 내 남편의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개혁된 충실도를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친자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남편이 자신의 충성심을 확신시키려는 시도 중에 친자관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남편과의 대화가 흐려졌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소란스러운 계시와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화해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진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여주인과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여주인의 시도 이미 격동적인 대립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단결과 신뢰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가리키는 속임수와 조작에 저륜하는 간섭했다는 여주인의 비난에 대해 언급하고 나의 감정 부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관계에 투자하거나 나를 쓰라린 나이든 여자로 낙인 찍으려는 그녀의 시도는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당신의 암시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피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고 나는 불필요한 간섭에 대해 나를 비난했으며 나는 비밀과 행복에 대한 그녀의 기대가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속임수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고 그렇게 기꺼이 하는 사람과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환멸을 표명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들의 관계의 기초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확고히 했다고 믿었던 보상에 대해 언급한 여주인의 간청은 내가 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그녀의 불신이 상황에 대한 그녀의 오해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보상은 내 재정 상태와 우리 계약의 성격에 대한 그녀의 오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보상 전체를 기부했다는 계시는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어 내가 재정적으로 의존적이거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녀의 인식에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불신과 그에 따른 조롱 나는 마지막 반전에서 우리의 해체된 결혼의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독립과 힘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는 그녀의 무지와 절망만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봉투 안에 담긴 또 다른 진실의 층을 공개하도록 권유하는 내 삶의 숨겨진 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이해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아마도 그들의 행동과 결정을 부채질한 오해의 깊이를 폭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이사회에서의 놀라운 폭로에서 그는 또한 그의 여주인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사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이 가짜일 수도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이미지 중앙 무대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사진은 다름 아닌 대기업 회장이었고 소속사 소속 역할은 그녀가 겉모습은 평범한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숨겼다고 고백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사실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남성 별칭을 채택하고 눈에 띄지 않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사업을 하는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그녀를 대신하여 행동하면서 직면한 편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계시는 모 회사의 사장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생각에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남자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공유하기 위해 이전에 고아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를 지원할 수단이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그녀의 부모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의 인물 대표로 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임에 대한 남편의 비난을 한탄하며 임박한 이혼을 중단하라고 화해를 원했지만 그녀는 이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그의 부탁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여주인의 태도는 여성의 실제 키를 깨닫고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물러서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과소평가했고 그녀는 곧 톱의 전 남편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신 여주인의 임신을 회사 내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할 때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눈에 띄게 불안해졌습니다. 여주인은 그녀가 떠나기 전에 다른 회사 임원과의 얽힘 가능성과 더 이상의 스캔들을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의 신원 은폐 웹을 풀고 결국 기업 계층 내에서 진실이 공개되어 비즈니스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 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오해받고 있는 우리 회사의 정직한 직원들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주인이 이전의 출산 및 육아 휴직 이후 회사를 그만둘 계획을 밝혔었다는 점에서 모든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사과를 되돌릴 생각이 없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사에게 알리는 것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나려는 그녀의 계획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남편의 불륜, 애인과의 불륜, 그리고 우리의 이혼과 관련된 사가 전체는 이 폭로로 인해 자신의 지위와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남편에 대한 험담과 경멸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불충한 속삭임으로 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여주인이 회사 내의 다른 8명의 남자와 동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두의 경멸의 중심에 있는 여주인과 남편. 그녀의 여러 불륜이 밝혀지고 그녀가 헌신적인 척하며 쌓아온 사치스러운 선물로 인해 전 애인들은 법적 조치를 위협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중첩되는 관계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회피했습니다.
스캔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닿았을 때 선물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회사가 여주인을 조기 퇴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외딴 인도네시아 자회사에서 덜 바람직하지 않은 직위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스캔들로 고립된 회사 내에서 심각한 강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친자관계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지원 없이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남편은 여주인이 결혼을 고집하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 그는 그녀의 주장과 자신의 상충된 감정의 무게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의심에 남겨졌고 마지못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으며 뒤엉킨 외배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불확실한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관계와 속임수로 인해 여주인은 실제로 그녀의 모든 구혼자 중에서 내 남편을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그녀의 동기는 사랑보다 야망에 의해 더 많이 주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취할 가장 유리한 전망과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주부가 되고 싶은 그녀의 열망, 이 계산적인 접근 방식은 그녀의 진정한 애정보다 지위와 물질적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 여성 기업가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기업의 가십을 넘어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미디어 현상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은 회사 상층부 내에서 펼쳐지는 개인적인 드라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역할과 기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에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계시록은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전략적 통찰력 제2야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룬 성과와 제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지지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의 급증은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인식에 대해 투자자의 신뢰는 회사 주가의 상당한 상승에 반영되었습니다. 샤르칼은 리더십의 다양성의 가치와 이 파란만장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임원 역할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우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실현은 투명성의 중요성과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포용하는 데 있는 힘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이 점점 더 성공과 혁신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는 비즈니스 환경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나를 만나자마자 자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는 즉시 나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의향이 없다면 매달 재산 분할 비용으로 매달 $670를 빚질 것이라고 웃으며 선언했다. 로즈는 존의 팔을 꼭 잡은 채 싱긋 웃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한다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들을 놀라게 한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존은 내가 받아들인 것에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로즈와 함께 나눈 시선은 재빨리 내 결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감독은 존이 이혼을 확인한 후 꼼꼼하게 계획된 보복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했습니다. 내 초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복수를 실행하는 대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머시를 위해 애원하게 만드는 승리의 귀환을 상상했습니다. 내 이름은 47세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인 에밀리입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잔과 로즈는 어린 시절부터 나의 동반자였으며 자는 결국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낭만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존이 로즈의 격려와 격려로 로즈에 대한 감정을 품었다는 나의 초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의 숙고 끝에 자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를 모르고 사춘기를 맞이한 이후 크게 변한 로즈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패턴을 보였고 자신의 행동은 남자친구를 훔치고 깊은 반에 빠지면 버리는 행동으로 확대되었고 이 행동은 광범위한 고통을 야기하여 제이앤과 내가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런 파괴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는 제이앤과 나는 25살의 삶에 정착한 지 약 4년 만에 안정과 행복을 바라며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자신이 소개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마이크는 상장 회사의 저명한 직원입니다. 에멀리 존, 나는 당신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익는 정중함을 풍기며 우리 서클에 빠르게 합류했고 곧 우리 넷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일과 주말을 함께 보내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며 여행을 즐기며 우리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즈와 마익의 결혼 문제는 2년이 지나자 특히 로즈가 임신을 발표한 이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나는 각각 반대하기로 결정한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녀를 가지면서 우리는 여행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 없이 우리의 관심사에 탐닉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자네 태도는 ROS의 임신 소식과 함께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한 이유는 단지 로즈가 연기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휴가를 사용하여 그녀와 함께 의료 약속에 동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일이 있는 것 외에 당신이 로즈와 얼마나 가까운지 마이크가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존이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우리 친구가 필요로 하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도와줄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버릴 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제가 반박한 것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존은 좌절감과 경멸이 뒤섞인 반응으로 로즈가 임신에 대한 불안을 겪는 동안 로즈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믿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것은 긴장된 대화로 이어져 제가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그를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이게 했는지 암시하는 그의 참여. 친구 존은 내가 임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멸적으로 주장하면서 나를 질투한다고 비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제2에는 내 걱정이 점점 더 짜증스러워질 때까지 일축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결혼 후 거의 논쟁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사의 임신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고 그녀의 아이 줄리아가 태어난 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존은 우리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로즈와 줄리아와 함께 보낸 시간 줄리아의 졸업식 전날 긴장감을 고조시킨 줄리아의 6번째 생일을 전후한 행사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존은 줄리아의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직장이 캐주얼 복장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옷장에서 정장을 찾기 위해 이례적인 행동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이가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나는 불신을 참을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네 반응은 신속하고 냉담했습니다. 내가 예약에도 불구하고 로즈에 대한 그의 의도를 불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제2에는 나를 떠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마이가 중요한 가족의 부재를 고려하여 이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로즈에게 연락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마일스톤 로즈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마익에게 졸업이나 말할 예정인 다른 학교 관련 행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게시가 나에게 제이앤과 로저의 관계의 성격과 줄리아의 삶에 대한 그들의 개입을 둘러싼 비밀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는 사실 이후에야 그에게 무언의 기대와 계시에서 휘말리는 숨겨진 진실의 무게로 긴장되고 있는 관계와 의무의 복잡한 그물을 강조했습니다. 존이 본질적으로 줄리아의 삶에서 부성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로즈의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의의 모든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이크를 무례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오랜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나는 항의했지만 로즈는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분노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를 좌절과 배신으로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줄리아의 졸업식을 위해 자네 옷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제이앤과 로즈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익의 의심이 확증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의심을 안고 나에게 다가와서 로즈의 차에서 GPS 데이터를 통해 포착한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저주스러운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배신자 존과 함께 한적한 산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와 저는 배우자에 대한 보복 복수를 위한 우리의 계획은 꼼꼼하게 구체화되었습니다. 나는 재정을 강화하고 손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동시에 가사일에 전념하고 줄리아와 시도즈를 돌보며 마이크는 자신의 작업 일정을 우리의 비밀 작전을 지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ENT는 줄리어를 내 그의 아내가 로즈와 존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존과 함께 탈출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정확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줄리아의 기원에 대한 끔찍한 발견으로 인해 우리는 감옥에 갇힌 무고한 아이의 복지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의 복수를 연기하도록 강요하는 균형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결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장기병원 입원과 일할 능력의 상당한 감소에 직면하여 내 건강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나는 마익에게 털어놓고 마지못해 존이 나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글쎄요. 가끔 들러서 내 건강이나 내 질병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질문 부족은 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명한 지표였습니다. 실제로 존은 방문에 대한 초연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비줄리어가 15세가 된 후 매월 그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생일 이후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마이과 나도 줄리어가 우리의 걱정을 무시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클래러티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은 존이었고 그의 방문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크 없이 들어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고 인사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그의 존재를 선언했습니다. 또는 내 건강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할 것입니다. 당신은 재산 분할을 위해 매달 $670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조심하세요. 존은 로즈가 똑같이 희죽희죽 서 있는 동안 입술에 잘난 척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나는 냉정한 태도로 이혼 서류를 돌려주었다. 존의 짧은 놀라움은 재빨리 로즈와 희죽희죽 웃었다. 다행스럽게도 존의 사려 기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혼이 확인되면 내 계획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나는 복수를 시작하고 싶었다. 지체 없이 그들의 절망이 나의 회복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마익에게 병원을 바꾸겠다는 나의 의도와 이제 변호사가 우리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마익은 줄리어와 발가락을 가지고 나의 새로운 의료시설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줄리어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늘렸습니다. 내 병실이 내 소지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줄리어가 매일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는 태도는 여전히 순조로웠고 나는 존에게 마이과 줄리어와 함께 새 병원에 정착한 후 새로운 시작에서 흔적도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남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존의 긴급 전화에 놀랐다. 내 전화기는 내가 물러나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30통의 미스 통화를 표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네 목소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당황한 어조와 로즈의 배경 폭발음과 뒤섞여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내 불편함을 더한 것은 집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자네 분노는 마치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나는 그의 분노 속에서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자는 그가 차지했던 집의 배열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도의 생활 공간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프리랜서 등반 중에 작업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당시 자네 최소한의 수입은 내 거주지가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생활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임대료나 공과금에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이송 후 총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용 임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혼이 시작된 직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과 줄리어의 상황을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작업을 맡기는 존에게 직접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팔린 집에서 갑자기 행방을 알 수 없은 제이에는 헤매다가 모텔이나 묵을 다른 곳을 찾다가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무심코 스피커에 전화를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네 반응은 분노와 불신이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농담이겠지만 그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고 어쨌든 그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어요. 자금이 부족한 돈을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씀이신지 대답했어요. 나랑 게임하지 말라고 $6, $70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렇지 않았나요? 반대편에서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이에는 눈에 띄게 당황하여 좌절의 비명을 지르며 약속된 $670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주의하게 자금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이 그가 요구한 것을 왜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잔을 말문이 막히게 내버려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짜증이 나면서 빠르게 TI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나는 쾌활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낯선 사람입니다. 연락을 자제해 주세요.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가 결국 시도를 멈출 때까지 나는 그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침묵에 응답하여 존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성숙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를 드러내는 변호사의 전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짧은 병원 입원 후 몇 달 후 잔의 이기주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잔의 가족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존이 쇠퇴하고 로즈와 함께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 그는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혼 사실 공개에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시선 아래 움츠러 들었습니다. 내 시댁과의 유대감은 강했습니다. 나는 애정과 배려를 감안할 때 존 없이도 자주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우리 이별의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폭탄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당신이 로즈와 관련된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존은 로즈와 함께 그의 옆에 있는 로즈와 함께 인정했고 나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의 선언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당신의 유일한 가족은 에멀리여야 합니다. 그의 반응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가족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가 냉정하게 선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빌은 눈에 띄게 긴장하고 당황하여 이마를 닦습니다. 제이에는 아버지의 답답한 눈빛에 한숨을 쉬며 나에게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인류 호텔에 숙박하면서 받은 청구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묻자 나는 의아해하며 그녀의 숙소에 대한 청구서라고 잔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거라 기대한 듯 상황이 갑자기 바뀌더니 그가 쓰러져서 소란을 일으켰다. 아들아 뭐 하는 거야 아들 이건 내가 받은 교육이 아니야 외쳤다. 캐시 JK의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잔과 로즈는 캐시의 분노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분노 캐시는 조이를 위한 시간인가 나는 존과 결혼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이 혈족을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즈는 그녀의 말에 불의 혈족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둘 다 진심입니까? 캐시의 충격은 그녀의 눈이 로즈 사이를 찔렀을 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캐시와 빌이 항상 존중해왔던 확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딸 로즈와 같은 애정으로 나를 대하지 않기로 한 나의 선택은 가족과 가깝지만 항상 다른 렌즈를 통해 딸이 아닌 가족 친구로 보였습니다. 나는 로즈가 이러한 차이에 대해 종종 불만을 표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캐시가 이러한 발전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로즈도 예상했어야 했던 감정 캐시는 항상 줄리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를 알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당신의 손녀가 될 것이지만 캐시의 애정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줄리어의 가족과의 오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줄리어는 잔의 혈통을 공유합니다. 이 말에도 불구하고 로즈의 반항적인 입장은 그녀의 무능력에 대해 조용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붙잡아라.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꿰뚫는 것은 끔찍하다. 줄리아는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선언했다. 이 무뚝뚝한 방에는 방에 침울한 조용함을 드리웠다. 유일한 아버지 나는 AR 보는 혈통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교 행사에 잔의 존재가 생각나자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줄리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표면적으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로로 반박했습니다. 제이에는 종종 아빠가 나에게 확고한 친자 관계 선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되었거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아빠의 딸이지 결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즈와 잔을 반항적인 눈빛으로 고쳐준 다음 더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줄리어는 그녀에 대한 에멀리의 감정에 대해 확신을 구했고 걱정은 빨리 완화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줄리어, 당신의 방문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쁨. 나는 줄리아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환에서 분명한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녀에 대한 나의 보살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에 직면한 로즈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전에 줄리아가 존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즈는 예상치 못한 도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익은 우리가 10년 넘게 알고 있던 전개 드라마에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로즈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완전히 당황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로즈는 감독으로 인해 아직 존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폭로입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복잡한 관계에 놀라운 반전을 더했습니다. 로즈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제이앤과 결혼했고 줄리어의 어머니는 그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황이 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내가 줄리어가 주장한 법적 의미를 강조했을 때 발견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5세에는 그녀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생각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까지 로즈를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줄리어의 충성은 그녀가 내 손에 손을 뻗어 그녀가 선호하는 것을 신호하고 로즈가 말문이 막히고 잔의 전개에 눈에 띄게 동요한 웃음을 남겼을 때 분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승리로 긴장을 착각한 드라마는 마익의 상당한 수입이 공개되면서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성공적인 동화 작가로서 잔과 로즈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 곧 개봉될 영화 각색을 포함하여 마익의 재정적 성공은 그의 안정성과 능력을 강조하여 JNS의 오해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역학에 대한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잔이 공개된 부의 영향을 받은 절박한 상황에서 장미와 함께 울타리를 고치려고 시도했을 때 상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신속하게 거부되었습니다. 명료한 이 순간에 나의 초점은 재산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줄리어에 대한 자녀 양육비 확보는 우리의 독립과 안정을 향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법적 얽힘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우리 관계의 복잡성, 재정적 폭로와 감정적 혼란은 이혼, 양육권과 화해라는 요동치는 물살을 헤쳐나가는 한 가족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주민들을 떠났을 때 예상치 못한 부와 개인적 성장, 예상치 못한 폐쇄 행위와 새로운 시작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이 가족 사업에서 해고된 후 친구의 어선에 고용된 것은 그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전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로즈의 이혼 후 여정은 완전히 다른 길을 잃었습니다. 줄리어의 양육권과 그녀의 호화로운 기대 속에서 잔과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는 자기 소외와 고군분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급자족하는 삶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은 고립과 고난의 그림을 그 결과를 통렬하게 일깨워줍니다. 줄리아의 유학에 대한 열망과 학업에 대한 헌신은 그녀의 열정과 주변 사람들의 지원으로 인한 그녀의 꿈이 혼란 속에서 밝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내 그림책을 번역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희망, 나의 여정은 회복과 창조적 성취로 전환되었습니다. 내 그림책의 성공과 애니메이션과 상품화의 가능성은 내 작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 건강은 개선의 조짐을 보여 희미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벽 너머의 삶에 대한 마익의 확고한 지원과 그의 최근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